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연초부터 우리 지역에 따뜻한 소식이 하나 들려오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우리 지역 독거 노인들에게 반찬을 나눠드렸다고 합니다. 네, 시골에 가면 혼자 사는 어르신들 참 많으신데요. 그들이 또 곧 우리의 부모님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식사를 하셨냐고 안부를 물어보면 응, 먹었다라고는 하시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하루 2끼 먹으면 많이 드신 거고요. 그나마도 김치 하나로 간소하게 해결하신다고 합니다. 네. 사실 혼자 살다 보면은 그 혼자 밥 먹게 되면 입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반찬 나눔 사업 더욱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우리 어르신들 안부까지 한번 살펴봤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이번 한 번만으로 끝낼 게 아니라요. 우리 주위에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 대한 관심은 앞으로도 쭉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전국시대 오늘의 첫 소식은 청주에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아마 오늘쯤 되면 새해 연초에 굳게 세웠던 목표들이 조금씩 풀어지는 때가 아닌가 싶어요. 네, 작심삼일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요.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세워보시라고 의욕을 한번 북돋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 속부터 든든하게 채워야 되겠죠. 네, 속을 든든히 하면 아마 새해에 아주 풍성한 한 해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음식들 지금부터 맛보러 가시죠. 추운 겨울이면 생각나는 맛, 이 겨울을 뜨겁게 달구는 맛의 신세계가 펼쳐집니다. 핫하고 매력 철철 넘치는 겨울의 맛,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오늘 점심은 뭐 먹지? 겨울엔 역시 뜨끈한 국물이 제격인 곰탕 어떠세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너도 나도 전복 먹으느라 바쁜데요. 여기 곰탕집 아닌가요? 이 전복곰탕 한 그릇이면 올겨울 거뜬합니다. 살살 녹아요. 이 곰탕 안에는 전복도 있고 버섯도 있고 해물도 있고 정말 최고예요. 곰탕집은 뭐니 해도 주 메뉴인 곰탕 맛으로 승부해야 하는 법. 주방에 걸린 커다란 가마솥에는 뽀얗게 우러난 곰탕이 진하게 끓고 있는데요. 이렇게 진국이 되려면 무려 3박 4일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핏물 빼는 데만 하루, 그리고 다시 뼈와 물을 넣고선 2박 3일간 또 끓이는데 그 과정이 8시간을 끓여서 한 번 퍼내고 다시 한 번 퍼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번에 합쳐갖고 끓이는 방식이고요. 이게 옛날 전통 방식으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사장님이 곰탕을 끓인 지는 7년. 며칠씩 밤을 새며 만들어야 하는 고된 음식이지만 잔꾀를 부리지 않는 것이 최고의 비법입니다. 다른 건 없고요. 그냥 정직하게 열심히 끓이는 거. 그게 저의 비법입니다. 물론 비법이 하나 더 있죠. 바로 싱싱한 활전복인데요. 왜 귀하디 귀한 살아있는 전복을 쓰시나요? 당연하죠. 어떻게 추운 걸 써요. 해산물은 또 신선도가 최고인데요. 뚝배기에 낙지, 전복, 고기를 넣고 곰탕을 넣으면 황제곰탕, 전복을 넣으면 전복곰탕인데요. 다양한 재료로 무려 9가지의 메뉴를 만들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바로 전복곰탕. 예전에 제가 횟집을 운영한 적이 있어갖고 바다의 산삼, 전복을 넣어보면 어떨까 했는데 궁합이 참 잘 맞아갖고 손님들도 반응이 너무 좋아갖고 그렇게 해서 전복곰탕을 하게 됐습니다. 진한 국물을 후루룩 마시는 뜨거운 맛에다 전복의 쫄깃한 식감까지 더해지니 손님들 자신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싹 지어집니다. 매우라서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최고입니다. 곰탕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최고예요. 너무 맛있어서 계속 단골할 것 같아요. 손님들이 빠져나간 한가한 시간, 사장님이 곰탕을 포장하고 있는데요. 왜요? 점심 장사 이후 한가한 시간을 이용해 고객들께 배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장님의 진한 정성이 손님들에게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해질 무렵 청주시 산남동의 한 식당. 겨울이면 더욱더 핫하게 입맛을 끌어당기는 메뉴가 있다고 해서 찾아갔는데요. 젓가락이 쉴 새 없이 오가는 이 음식.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쉴 새 없이 먹고 또 먹고.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맛있게 드시나요? 문어숙해요. 하나도 질기지 않고 진짜 맛있어요. 참기름 찍어 먹으면 진짜 고소하고 맛있어요. 최고예요. 문어요리 전문점인 이 집에 히든카드는 따로 있답니다.
뜨거운 국물에 뭔가를 든든하게 건져 먹는 손님들. 목게탕이요. 볶게딱 먹고 있어요. 삼계탕은 가라. 이제는 볶게탕의 시대가 왔으니. 근데 사장님, 볶게탕이 뭐예요? 볶게탕이요. 전복 넣은 삼계탕인데요. 손님들한테 반응 정말 좋거든요. 촬영 끝나시면 감독님도 꼭 드시고 가세요. 볶게탕 어디 만드는 법 좀 볼까요? 닭 넣고 전복에 삼계탕 만드는 법이랑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때 뭔가 진한 국물을 붓는 모습 포착. 혹시 이게 바로 마법의 비법인가요? 알려주세요. 네? 이건 육수인데 저희 농장에서 10년 이상 농사지은 오가피와 여러 가지 그 한약재를 10시간 이상 푹 고아서 우려낸 육수예요. 한방 육수도 비법 중에 비법이지만 가장 중요한 맛의 비결은 따로 있답니다. 그건 바로 친정 부모님이 손수 농사지은 재료로 음식을 만든다는 것. 일단 재료비를 줄일 수가 있고요. 또 유기농으로 농사지어서 음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손님분들이 믿고 음식을 드실 수 있고 더더욱이 저희는 가족끼리 장사를 하고 있어요. 내 가족이 먹는 음식처럼 정성을 다해 만드는 볶게탕, 숙주, 청경채, 미나리, 갖은 채소를 듬뿍 올려 손님상으로 직행하는데요. 이렇게 푸짐한 볶게탕, 맛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한약재가 들어갔다고 하면 텁텁하고 맛이 없는데 이거는 담백하고 되게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먹었는데 벌써 몸이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 진국이네. 힘이 불끈. 오늘 다 죽었어. 저희 가게 오신 손님들이 저희 음식을 드시고 건강해지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저희가 손님들을 위해서 더 건강해지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길고 긴 겨울밤에는 더욱더 뭔가가 당기기 마련. 이곳은 매일 밤 손님들의 입에 불이 난다는 닭발집인데요. 손님들 닭발을 먹고 또 먹고 그야말로 닭발 삼배경입니다. 이 수분량이 배에서 정말 맛있고요. 이 닭뼈 발라먹기가 정말 쉬워요. 정말 맛있어 최고예요. 아, 맵부 진짜 정말 맛있어요. 최고예요, 최고. 그런데 이때 등장한 이건 뭐죠? 국물에 닭발이 푹 빠졌습니다. 이름하여 국물 닭발. 저희는 그 숯불 닭발도 지금 손님들 많이 좋아하시는데 국물 닭발이 국물이 진짜 진국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저희 이제 닭발 다 먹고 이제 볶음밥을 볶아 먹을 거예요. 이게 콩나물하고 닭발이 조화가 아주 끝내줘요. 비법을 알아보려 했지만 이미 모든 요리는 끝나버렸습니다. 사장님, 고춧가루하고 뭘 더 넣으면 되나요? 아유, 무슨 농담을 하고 그러세요. 그걸 말씀드리면 안 돼요. 이건 정말 안 돼요? 네, 그건 절대 안 돼요. 국물 닭발 비법은 공개할 수 없지만 대신 매운 오돌뼈 볶음을 선물하겠다는 사장님. 화려한 불쇼로 제작진의 마음을 녹여주시는데요. 매운 오돌뼈 볶음, 와 맛있겠다. 오돌뼈 들어간 밥에 김을 넣어서 먹으면은 입안에서 불맛이 확 나요. 진짜 별미예요, 진짜. 매운 오돌뼈 볶음 제대로 먹을 줄 아시네. 밥과 김가루에 매운 오돌뼈를 넣어서 비벼 먹는데요. 금방 한 그릇 뚝딱입니다. 이렇게 맛있게 드시니 사장님 참 흐뭇하시겠어요. 멀리서 찾아주시는 손님이 많으세요. 네, 이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건강한 재료를 많이 써서 그런 좋은 정말 인정받는 맛집이 되고 싶어요. 몸도 마음도 잔뜩 움츠러들기 쉬운 겨울철. 건강도 챙겨야 하고 깔깔해진 입맛도 걱정되시죠? 뜨겁고 핫하고 즐거운 음식으로 올겨울도 건강하게 하세요. 점심 때는 전복곰탕, 저녁에는 문어찜 볶게탕, 특히 야식에는 닭발 국물까지 이 정도는 뭐 주체할 수가 없겠죠. 네, 남다른 메뉴 개발에 특히나 더 눈에 들어왔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손님들을 위한 이러한 노력들 계속 이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삼척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어디선가 누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짱가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요. 바로 네. 우리의 용감한 소방대원들이 나타났죠. 이분들 보면은 연초인데도 굉장히 바쁘시거든요. 화재 사고 예방, 게다가 빙판길 사고까지
여념없이 정말 열심히 또 출동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하루 24시간 오늘도 어김없이 바쁘게 달리고 있는 소방서 현장을 저희 전국시대가 다녀왔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각종 사건, 사고의 위협 속에서 살고 있는 지금의 우리.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대원들 역시 불철주야 일하고 있는데요. 소방대원들을 만나기 위해 찾은 촬영 당일도 예고 없이 화재 사고가 발생. 이웃의 신고로 소방대원들이 출동했는데요. 집주인은 자리를 비운 상황. 소방대원들이 현장 진입을 위해 나섭니다. 이제 그 음식 타는 냄새가 많이 나가지고 아마 음식물 타러 왔습니다. 창문을 열고 내부로 진입하는 소방대원. 불이 번지기 전에 재빨리 화재 진압에 나서는데요. 문을 열자마자 연기가 새어나오고 이제 진입했는데 살펴봐야 되겠어요. 카메라 갖고 와. 현관 앞까지 자욱한 연기를 헤치고 상황 파악을 위해 화재 장소로 향하는 대원들. 이미 집안 역시 화재로 인한 연기로 가득한 상태. 흐릿한 시야 속 주인 없이 홀로 타고 있던 냄비를 발견합니다. 미처 가스레인지 불을 확인하지 못하고 외출한 집주인. 순간의 방심이 불러일으킨 사고인데요. 사소한 사고라고 여길 수 있지만 자칫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었던 화재.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 안전하게 화재 진압에 성공했는데요. 방 안 가득한 연기를 내보내고 타고 있던 냄비도 안전하게 제거합니다. 아마 가스레인지 위에다가 음식물을 올려놓고 그냥 나가신 것 같아요. 음식물 지금 현재 탐합니다. 네, 화재로 이어졌으면 집 전체가 화염에 휩싸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새카맣게 탄 음식물. 사고를 모두 수습한 대원들은 복귀를 위해 다시 장비를 정리하는데요. 빠른 신고가 없었다면 모면치 못했을 위기. 오늘 화재 진압의 1등 공신은 바로 발빠르게 대처한 이웃 주민입니다. 신고하셨어요? 예. 어떻게 신고하셨어요? 냄새 때문에 나와봤고요. 보니까 연기가 나기 때문에 큰일 날 뻔했네요. 걱정되죠. 어떤 분 사시는 분이에요? 두 분께서 나이 드신 두 분께서 사시죠. 바로 신고하셨네요, 119에다가. 예. 바로 오고 뭐 그런 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았어요. 기분 좋았고요. 엄청 고생하시죠. 그만한 대우도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출동을 마친 대원들을 따라 찾은 곳은 삼척소방서. 1년 365일 매일을 하루같이 뜬 눈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곳인데요. 복귀 후 숨 돌릴 틈 없이 장비 정리에 나서는 대원들. 조금 전 사용했던 소방호스를 다시 꺼내놓습니다. 왜 푸시는 거예요? 이건 호수 물에 젖었기 때문에 말려서 재사용을 하기 위해서 정리하는 중입니다. 그럼 매번 출동할 때마다 이렇게 정비를 하시는 거예요? 예, 호수는 물이 들어 있으면 그 다음 화재 진압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완전히 말려서 그래서 물을 제거한 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번 위험하게 출동하시면 집에서 걱정을 좀 많이 하시겠어요? 걱정이 되지만 30년 이상 그 노하우를 가지고 시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소방관 30년 하셨는데 자부심 같은 게 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자부심 많죠. 또 도와준 일도 많고 또 따뜻하게 격려해준 우리 시민들이 그 너무 아름다워서 정년이 아쉽습니다. 더 좀 할 수 있는데. 출동부터 화재 진압, 장비 점검까지 모두 도맡아 하는 소방대원들. 건조를 마친 소방호스는 다음 화재 진압을 위해 다시 펌프차에 설치하는데요. 매일같이 회자되는 열악한 처우 속에서도 이들은 묵묵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 연말 되면 이렇게 사건 사고가 좀 많아지나요? 어떤가요? 아무래도 1년 중에 연말이 저희가 긴장을 제일 많이 할 때고 사건 사고도 많을 때입니다. 매번 긴장하시겠어요? 출동하실 때마다. 예, 긴장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집에서는 뭐라고 하세요? 나갈 때? 자랑스러운 가장이고 자랑스러운 아버지죠. 한편 밤샘 근무를 마친 대원들은 이제야 퇴근길에 나서는데요. 이제 퇴근하세요? 예. 퇴근하는 길입니다. 밤샘 근무하시고 퇴근하시는 거예요? 예. 네, 밤새 화재 구조 현장에 출동했다가 퇴근하는 길. 그럼 꼬박 밤새신 거예요? 예.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어도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보람을 갖고. 이제 연말이라서 더 바빠질 텐데 가족들한테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항상 가족들한테도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챙겨주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남들 놀 때 또 출동해야 되고 일해야 되니까 항상 미안한 마음이 많습니다. 그래서 또 휴가 내면 재밌는 데 가서 즐겁게 놀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출동 대원들 못지않게 상황실 대원들도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긴 마찬가지. 발빠른 대처를 위해 119 상황실은 24시간 언제나 비상근무 중입니다. 여자로서 이렇게 같이 이제 여자 인원수가 적다 보니까 남자들한테 배려받는 것도 좀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여자로서 또 혜택 받는 게 좀 있죠. 늘 많이 도움을 받고 있죠. 집에서 남편분은 이렇게 힘든 일 하시는데 걱정은 많이 안 하세요? 제가 워낙 체력이 좋다 보니까 이제 그냥 예전에 출동 다니고 했을 때는 좀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안에서 상황 보고 이렇다 보니까 그냥 저도 건강 관리 좀 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여보, 내가 지금 구조대에서 계속 근무하면서 또 집안에 신경도 제대로 못 쓰고 항상 사무실 일만 열심히 하면서 집에 가면 또 집안에 제대로 못 도와주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고 항상 내가 그 사무실에서 열심히 하고 있을 테니까 당신도 하는 일에 또 열심히 최선을 다하기 바래. 여보, 파이팅! 항상 출근할 때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나름대로 조심히 소방관 생활하고 있으니까 염려 마세요. 앞으로 더 효도할 테니까 편하게 계셨으면 합니다. 사랑합니다, 어머니. 누군가에겐 소중한 아들이자 누군가에겐 하나뿐인 남편, 또 아이들에겐 든든한 아버지일 이들. 늘 가족 곁을 지키진 못하지만 자랑스러운 가장으로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요. 1년 365일 쉴 틈 없이 일하는 이들에게 따뜻한 연말, 따뜻한 응원의 목소리가 닿게 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촬영 당일에 생겼던 이 화재 사고 다행히 큰 불로 이어지지 않아 정말 다행인데요. 사실 이럴 때 보면은 사고는 언제나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생을 해서인지 소방대원들의 평균 연령이 60세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우리 지나가다가 소방대원들 만나면요, 따뜻한 격려의 인사 꼭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추우면 추워질수록 제맛인 그런 운동이 있습니다. 겨울의 스포츠, 대표 스포츠죠. 스키인데요. 김종수 아나운서 스키 좀 타시나요? 저도 좀 스키를 즐겨 타는 편인데 네. 우리 지역 하면은 스키장 아무래도 무주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도 스키를 타신다면 무주의 이색 스키를 추천해 드릴까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그 크로스컨트리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번에 무주에 가면 또 다른 겨울철 이색 스키를 만나볼 수 있다.
있다고 합니다. 무주에서 확인해 보시죠. 봄, 가을엔 산으로, 무더운 여름엔 물놀이로, 하얀 눈이 내린 겨울엔 스키로, 오직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이색 레포츠. 지금 함께 하시죠. 와우, 겨울이다. 사계절 중 딱 겨울에만 탈 수 있는 스키를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모인 사람들. 이야, 이 얼마나 기다리고 고대했던 순간이던가. 안녕하세요. 스키 타면 뭐가 그렇게 좋은 것 같으세요? 아, 부산에는 눈이 없어서 여기 오면 눈을 마음껏 볼 수 있어서 여기를 온 것 같아요. 스트레스도 확 풀리고 스피드가 있으니까. 겨울에 눈 만지고요. 그 스키 타면서 놀 수 있는 게 정말 좋아요. 아이, 가만. 거기 뭔 일이라도 난 거예요? 왜 이렇게 모여 있어요? 아니, 남들은 그냥 타는 것도 힘들어하더구만.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펄짝펄짝 잘도 뛴대요. 와, 이거 스키로 무슨 묘기를 그렇게 부리면서 타세요? 아, 저희가 좀 자유롭게 묘기 즐기면서 탈 수 있는 그런 프리스키라는 걸 타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이거는 일반적으로 그럼 제가 아는 그 스키가 아닌 건가요? 일반적으로 아시는 스키랑은 약간 다른 점이 있고요. 저희가 좀 묘기 즐기기 편하게 그렇게 제조되어 있는 스키입니다. 아니, 그럼 뭐가 조금 다른 거예요, 일반 스키하고? 이 스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는 좀 비슷하게 생겼는데 뒤에 부분이 앞과 똑같이 생겨서 뒤로도 탈 수 있고, 이제 저희가 점프대 같은 거를 즐겼을 때 좀 안전하게 착지를 할 수 있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점프, 공중회전, 비틀기 등등등 올림픽 공식 종목으로도 등록되어 있답니다. 뭐 빨리 익히는 사람들은 빨리 익히는데 보통 한 2, 3년 정도 하게 되면은 라이딩이 어느 정도 이제 스키 타는 실력이 생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배우게 되면은 안전하게 좀 배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막 뛰고 뒤로 가고 점프하고 이러잖아요. 위험하지 않나요? 아, 네, 물론 이제 보호장구 그런 거 다 갖추고 하고 또 자기 실력에 맞게끔 하기 때문에 큰 위험 없습니다. 일반 스키에서 볼 수 없는 화려함과 짜릿함이 프리스타일 스키를 즐기게 하는 매력 아닐까요? 스키 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6년 정도 탔습니다. 6년, 이 예, 프리스키를 예. 6년 정도 타신 거예요? 예, 예. 아니, 그러면 이 프리스키가 일반 스키하고 좀 뭐가 다르길래 이걸 타시는 거예요? 공중 묘기나 이제 뭐 라이딩 시에는 뭐 스위치 라이딩 뒤로 타는 거 그런 게 가능하기 때문에 좀 자유로운 스키를 타고 싶어서 이 스키를 타게 됐습니다. 아니, 근데 6년 정도 타셨으니까 그런 자유로운 게 가능하신 거 아니에요? 뭐 저 같은 사람도 탈 수 다 있나요? 가능하십니다.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다 잘 타시는 것 같은데 저 처음 타보는데 가능해요? 일반 스키랑 처음 배우시는 분도 되게 쉽게 배우시잖아요. 그런 내용은 똑같고 뒤가 길기 때문에 그 점만 좀 유의하시면은 배우시는 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썰매 타듯이 앞으로 이런 식으로 밀거나 아니면 뒤쪽으로 밀으셔도 되고요. 숙련 되시면은 그다음부터 인라인 타듯이 쭉쭉 밀면서 어허, 조만간 점프 뛰게. 아하, 그럼 그렇지. 넘어지는 게 잘 넘어져서 안전하게 넘어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넘어질 때는 엉덩이 부분이 살이 제일 많기 때문에 엉덩이부터 넘어지는 게 제일 안전하시고요. 넘어질 때 손을 먼저 짚으시면 안 돼요. 손을 짚게 되면은 저희가 손을 다칠 수가 있거든요. 선생님, 걱정하지 마세요. 넘어지는 거는 제가 진짜 자신 있어요. 잘하셨어요. 설원의 고개라고도 불리는 프리스타일 스키. 다양한 묘기와 스피드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레포츠가 아닐까요? 그래요, 아영씨. 오늘의 상처가 훗날 이 멋진 점프로 탄생할 수 있을 거예요. 힘내라, 힘! 여러분, 제가 계속 넘어지긴 했지만 끝까지 완주한 그 제 의지를 보셨죠? 그래서 안전장비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정말 뿌듯하네요. 그런데 저기 뭔가 좀 우리가 평소에 보는 스키하고 다른 스키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는 스키장이지 스케이트장이 아니라고요.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와, 이게 스키예요, 스케이트예요, 뭐예요? 네, 이거는 인라인 스키라는 장비입니다. 여러 이제 묘기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장비로서 휴대도 편리하고, 그다음 이제 여성분들도 배우시기 편하시고, 뭐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는, 벗고 신는 것도 간편하고, 한번 신으면 걸어 다닐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신고 벗고를 자주 할 일이 없어서 좀 더 그리고 너무 가벼워요.
인라인 스케이트 다들 아시죠? 바로 거기에서부터 이 스키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인라인 스키를 처음 타기 시작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라는 거죠. 아니 복장부터가 남달라요. 근데 왜 이러고 타시는 거예요 지금? 아 이게 눈에 좀 띄는 게 이제 좀 관심을 받으면 재밌어갖고 그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거 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작년부터 해가지고 탄 지는 얼마 안 됐는데 배우기가 쉬워가지고 짧아갖고 이동성도 편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기도 편하고 크게 다칠 일도 없고 이제 이동성이 가장 큰 메리트인 것 같습니다. 와 여기 여성분도 계세요. 이거 인라인 스키 타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4년 정도 됐어요. 4년이면 꽤 타신 거죠? 네. 이 인라인 스키의 매력, 장점이 뭔가요? 제가 보드도 타보고 스키도 타봤는데요. 일단 장비가 조금해서 휴대하기 편리하니까 언제든지 퇴근 끝나고 맘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장비가 가볍기 때문에 일반 보드나 스키보다 가격대가 저렴해서 부담 없이 겨울 스포츠를 즐길 수 있어요. 아 제가 왕년에 롤러 스케이트 좀 롤러 이렇게 브레이크를 탔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면 좀 네. 도움이 되나요? 아 그러면은 정말 쉽게 배우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일반 스케이트 타는 걸 머릿속으로 상상하면서 배운다면 좀 더 쉽게 몸에 익힐 수 있답니다. 이렇게 넘어지면서 말이죠. 너무 맡기셨는데? 스키 길이가 짧은 장점 때문에 함께 즐기는 사람들과 기차놀이도 할 수 있고요. 일반 스키와 달리 폴대를 사용하지 않아 자유롭게 묘기를 선보이며 스피드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비록 제가 엉덩이를 스키장에다가 전세를 내놓긴 했지만 그래도 뭔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레포츠! 하얀 선원을 내려오는 짜릿함과 추운 겨울을 즐길 수 있는 방법! 바로 겨울에만 즐길 수 있는 레포츠가 아닐까요? 건강한 겨울나기의 한 방법, 이색 레포츠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 보시면서 몸이 좀 근질근질하다, 소소파 한번 뛰어들고 싶다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네. 뭐 프리스타일 스키도 그렇고요, 인라인 스키도 그렇고 다른 스키와는 좀 색다른 묘미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키를 좀 탈 줄 아는 분이시라면요, 하루의 강습만으로도 이렇게 짜릿한 묘기를 선보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좀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 강력 추천해드립니다. 네. 이번엔 강릉으로 한번 떠나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을 넘어 정말 한류 열풍의 원조급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분인데요. 난설은 허초이 씨, 여러분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럼요, 저도 압니다. 같은 여자로서 참 자부심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사실 자기 이름도 갖기 힘든 시절에 글도 배우고 시도 쓰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일대기가 창작 음악극으로 재탄생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강릉이 낳은 천재 여류시인 다들 알고 계시죠? 난설은 허초이인데요. 이 허초이가 창작 음악극으로 탄생한다고 합니다.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항해 자신만의 색깔을 가지고 문학적 업적을 남긴 그녀의 삶, 음악과 연기를 통해 한번 만나보실까요? 허초이가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강릉 시민들의 관심이 무척 높았는데요. 조선을 대표하는 강릉 출신의 여류 시인, 그녀를 만나려는 발길이 분주하기만 합니다. 네, 뭐 지역 소재 인물로 해서 새롭게 문화 콘텐츠를 만든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뭐 음악극 형식으로 만들게 되었고, 또 참여하고 있는 스태프들이 뭐 누가 뭐래도 한국 최고의 스태프들이 참여해서 저 또한 아주 기대되는 훌륭한 작품이 될 것이라고 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무대에선 리허설이 한창인데요. 음악극 초희는 작년 오페라로 초연됐다가 이번에 뮤지컬 형식으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허초희와 함께 많은 이들이 알고 있는 인물, 바로 남동생인 허균인데요. 역사 속 인물인 초희의 삶을 재구성하고 있는 배우들. 좋습니다. 이제 뮤지컬 넘버 중에서 본인께서 가장 뽑는 명장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어떤 장면을 가장 명장면으로 뽑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부르는 노래가 3곡 정도 있는데 저는 아마 그 초이 누님이 죽고 나서 헌안설원이 발간되고 그게 이제 세상에 알려져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소식을 못 보고 네네. 하늘나라에 있는 누이를 그리면서 부르는 그리운 누이여라는 첫 번째 노래가 가장 좋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운 나의 누이여 당신은 이 세상에 없지만 사랑하는 나의 누이여 당신은 영원히 살아있어요. 허초희에게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손곡 이달 선생인데요. 그는 초희에게 시를 가르치고 현실에 대한 비판적 안목과 저항의식을 일깨워준 인물이었죠. 어떠셨습니까?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보셨을 때 정말 어떻게 이달이라는 역할을 내가 어떻게 표현할까 좀 고민적인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으세요? 아주 이달 선생님 굉장히 하여튼 뭐랄까 아주 그 난세 굉장히 영웅이었다고 합니다. 단지 그 이제 서자라는 것 때문에 당시에 어쩔 수 없는 그 숙명이고 운명이었죠. 근데 하여튼 난서로는 이달 선생으로부터 그런 이상주의, 이상향과 자유평등 사상을 받은 것만은 분명합니다. 네. 전체 스토리를 이어가는 음악 역시 새롭게 창작돼서 강릉 시립교향악단의 라이브 연주로 감상할 수 있었는데요. 그녀의 이름은 초희입니다. 허초희. 사실 우리 예술인들이 사실 뭐 예술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 좀 힘들어요. 그 힘든 부분이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가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어떤 예술혼을 위해서 이제 그것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도 무대에 서고 그러는데, 네네. 어쩌면 그 허초의 아름다운 그 정신을 제가 본받고 싶은 마음 때문에 저한테 데뷔를 시켰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허초이는 모든 여성 예술인들한테 혹은 뭐 위대한 예술인들한테 아주 그 멘토 같은 선생이죠. 우린 오직 빨래하고 밥을 짓고 술 있는 일만 일삼는 조선 여자. 조선시대는 신분제가 명확했습니다. 신분의 제약 앞에서 자신의 기량과 뜻을 펼치지 못하는 인물들이 많았었죠. 허초이가 살던 곳은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남녀가 유별하고 양반과 천민이 달랐으며 적자와 서자로 나뉘어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았던 시절. 하지만 그녀는 글을 읽고 시를 쓰고 자신의 생각을 펼쳤습니다. 우리 서자 세상에도 출세할 길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지. 우린 오직 농사 짓고 일하고 일하는 일만 일삼는 조선서자. 시대를 앞서간 여성. 자신의 이름을 남긴 허초이를 21세기 오늘로 불러내려 하자 모두들 흔쾌히 응했습니다. 박용재 작가와 같이 캐스팅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도 그렇게 오래 안 했어요. 저기 감독님 그 서희수 어때요? 서희수? 오 좋지. 그리고 거기요 박철호 아시죠? 그것도 아주 좋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균 그리고 김성립 하는 그 두 친구도 요즘 아주 진짜 이제 막 떠오르는 스타들입니다. 그 친구들인데 어떻게 진짜 이렇게 오래 생각 안 하고 했는데 연습하면서 보니까 캐릭터가 너무 잘 맞아요. 네, 그래서 야, 이 되는 일은 이렇게 해서 되는구나. 이런 또 좋은 경험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죽을 순 없어. 난 내 식대로 죽을 거야. 내가 현실 극복이 쉽지 않은 세상. 허초이는 비련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야 했는데요. 하지만 그 안에서 현 세대를 뛰어넘는 이상향을 꿈꿉니다. 과연 허초이는 그런 시를 남겼을 때 그 심정이, 자식을 보는 심정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에
세상을 이상향으로 가고 싶은 광산산이라는 시를 썼을 때 그 이상향에는 무슨 빛이 새가 날고 봉황이 나고 때 그 왜 꿈꿨을까? 왜 그 세계로 가고 싶었을까? 이런 걸 저는 생각하고 그 세계를 쓰고 싶었던 거지. 기록되어 있는 사실 이런 걸 좀 기초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설정을 그런 문학적 이상향은 이제 광산산이라는 어떤 시 속에 있지만 허초이가 나도 고향이 강릉인데 그 어릴 때 그 물론 서울에서 많이 살고 이제 강릉에서 이렇게 많이 살지 않았던 걸로 저기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고향의 그 솔밭 사이로 부는 바람이라든가 그 호수에 있는 연꽃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리워하지 않았을까, 고통스러웠을 때. 허초이가 살고 싶어 했던 무릉도원. 신선이 산다는 그곳은 그리운 그녀의 고향 땅 강릉이었을 거라고 작가는 말합니다. 그 당시의 사회상은 분명히 남녀 차별이 심했고 또 적소의 차별이 심했고 정말 불합리한 것이 있었던 사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난설원님이 그러한 그 시대를 살아내면서 거기에 매몰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승화됐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한 것을 이겨내고 그러한 것들을 자기 시 세계에다가 담아서 자아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러한 점이 세계인들에게 던져야 할 어떤 메시지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거를 휴머니즘으로 봅니다. 요즘 말하면 평등이라거나 그다음 민주주의, 또 제가 이제 즐겨 쓰는 것은 뭐 인간적인 휴머니즘이 담겨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이러한 점이죠. 조선을 뛰어넘어 현재 이르기까지 허초이의 정신과 시세계는 많은 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창작음악극 초희는 앞으로 더욱더 발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용은 더 풍성하게, 음악은 더 다양하게. 지속적인 수정과 보완을 거쳐 2018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기간 동안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 공연으로 성장할 창작음악극 초희. 허초이가 강릉을 대표하는 인물이듯 그녀의 이야기 역시 강릉을 대표하는 문화 콘텐츠로 자리 잡길 기대해봅니다. 네, 천재요절이라는 말이 있죠. 천재여류 작가였던 허초이는요, 27이라는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하지만 허초이, 이 이름을 우리는 아직까지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창작 음악극 초이, 아무튼 동계올림픽이 열릴 때 그맘때쯤 더욱더 보완 수정이 돼가지고요, 수준 높은 공연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네. 자, 이번엔 강원도 화천으로 떠나보겠습니다. 화천 산골마을에 가면요, 이렇게 추운 겨울만을 기다려온 부부가 있다고 합니다. 네. 겨울철 때마다 찾아온 손님이 있기 때문인데요. 보통 때 또 만날 수 있는 손님이 또 아닌 특별한 손님이라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손을 들고 무언가를 기다리는 부부. 소리를 내자 나뭇가지에 있던 새들이 날아온다. 아무래도 새를 부르는 것 같은데. 누구 거 물어갈래? 새들이 날아와 손에 놓인 땅콩을 가져간다. 아침에도 부르면 여러 마리가 꽉 와요. 그러니까는 둘이 이렇게 할 일이 생기고 얘기거리가 생기고 아주 얘네가 아주 즐거움을 준다니까요. 재밌어요. 식구가 자꾸 늘어나요. 한 마리씩. 부부에게 찾아온 겨울 손님 곤줄박이. 곤줄박이와의 특별한 인연을 소개한다. 강원도 화천군 장군산 계곡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명수, 김광자 부부. 부부의 하루는 닭 모이를 주면서 시작된다. 인적 드물고 조용한 산골 마을에서 동물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말은 통하지 않아도 적적한 마음은 달랠 수 있는데. 최근 부부의 친구가 또 하나 늘었다. 빨랫줄이며 지붕 위, 장독대에도 쉴 수 없이 날아드는 새. 바로 곤줄박이다.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가 이곳을 자기 집처럼 드나든다는데. 새 속에서 살아 아주. 누구 거 물어갈래?
까칠이는 그게 왜 까칠이냐면은 몇 번씩 골라요. 몇 번을 이렇게 물었다 놨다 하면서 고르다가 한참 고르다가 가져가요. 그런 게 있어 한 마리. 점점 사람 이렇게 보면 점점 사람하고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도 가까이까지 오고 나중에는 손에다 이렇게 해서 손에까지 오고 뭐 지금은 방에까지 막 들어오니까 근데 아주 내가 산골에 살아도 좀 새가 이렇게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같이 생활하니까 엄청 좋아지고 아침에도 보면 반가워요. 아침에도 보면 야 너네 왔냐? 그럼 7시 반 정도에 와요 요즘. 7시 반 정도에. 그럼 또 밥 주고 그럼 또 여러 마리가 다 와. 처음에는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런데 한참 있으니까는 가져가려고 이렇게 망설이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끈질기게 있었더니 물어가더라고요. 근데 한 마리가 물어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새도 덩달아 물어가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통하는 거지. 괜찮다는 거예요. 안전하다는 게. 그랬더니 올해는 엄청 많이 늘었어요. 2014년 늦가을부터 시작된 곤줄박이와의 인연. 겨울철 부족한 먹이를 찾아다니다가 부부를 만나게 됐다. 이제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가까이 날아오고 머리에 앉으며 장난치는 친구 사이가 따로 없다. 야산에서 곤충과 나무 열매를 먹고 살던 습성 때문에 먹이를 모아준다는데. 이제 저장해놨다 찾아먹는데요. 요즘 곤줄박이 덕분에 특별한 손님들이 자주 찾아온다. 곤줄박이를 찍으려는 사진 동호회 사람들. 곤줄박이 새를 쉽게 그냥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친화적으로 사람들한테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가까이서 좀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하고선 지금 동호회 회원들하고 지금 같이 와봤습니다. 곳곳에 삼각대를 세우고 카메라까지 세팅하고 나면 본격적인 촬영 준비 완료. 주인공인 곤줄박이만 등장하면 되는데 사람들을 보면 있던 새도 도망가기 일쑤인데 낯선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경계심이라곤 전혀 보이질 않는다. 빨간 모자 위에 땅콩을 올려놔도 깜짝할 사이에 물어가고. 이번엔 좀 더 특별하게 입에 땅콩을 물어보는데 과연? 오, 2마리씩 와. 새가 원래 사람이 오면 그냥 날아가고 그러는데 무서워서 그때 여기 있는 새들은 이렇게 땅콩을 주면 가까이 오는데 특히 이렇게 좀 작거나 그러면 물어가질 않아요. 좀 커다래야지 물고 가고 작은 거는 그냥 놓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곤줄박이 촬영을 작년부터 이제 했는데 실질적으로 겨울에 얘네들이 이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먹이도 주고 우리는 또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 취미 생활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찍기 힘든 새 사진. 사진을 찍으려 하면 도망가기 바빴지만 마치 애교를 부리듯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카메라에서 손을 뗄 수 없게 만든다. 그렇게 완성된 곤줄박이 사진. 흰 이마와 얼굴에서부터 목까지는 갈색을 띤 우리나라 텃새 곤줄박이. 자연스러우면서도 예쁜 모습이 카메라 렌즈에 그대로 담겼다. 보통 친근감 없이는 찍기 힘든 사진들이다. 새를 오게끔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그 친근감을 느끼도록 해줘야 되고 간혹 하다가 뭐 전에도 이야기 들었습니다만은 계속 손 위에 많이 앉는다고 해서 그걸 갖다 한 번 잡았더니만 새가 다 가고 안 오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에 주의를 해야 되고 새하고 공존하면 같이 산다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곤줄박이의 새를 촬영하면 셔터 속도를 한 4,000분의 1초로 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4,000분의 1초로 정도 찍어야 새가 날개짓 하는 경우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저희가 겨울철에 여기에 와서 새한테 겨울에 동절게 먹을 수 있는 먹이를 주고 우린 새하고 같이 친구가 되고 참 오늘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동네 이웃과 친구들도 곤줄박이를 보러 왔다.
손바닥에 땅콩을 올리고 저마다 곤줄박이를 불러보는데 이 손 저 손 옮겨다니며 먹기 바쁘다. 야, 친구 데리고 와. 이렇게 많으니까 어리둥절한가 보다. 그러니까. 네. 점점 더 추워지는 날씨. 잠깐만 밖에 서 있어도 차가운 기운이 옷깃을 파고든다. 이럴 땐 따뜻한 차 한 잔이 생각나는데. 웰빙 무차 한 잔씩. 웰빙 무차입니까? 이거 감사합니다. 무로도 뭐 저 차를 만들어요? 예. 오, 신기하네. 야. 감초하고. 무는 뭐 깍두기나 그 김치나 해 먹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무로 차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뭐? 무는 옛날부터 산삼에 버금가는 효능이 있다고 하는데 깍두기나 무슨 이런 생채 더 이상은 뭐 먹을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자라나는 아이들도 위하고 해서 그 뼈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거를 썰어서 말려가지고 이제 햇빛에 말려서 강냉이 기계에 튀겨가지고 감초를 함유해서 만든 그래서 제가 이제 특허를 이거를 받게 됐습니다. 학교 조리사로 근무하며 개발한 웰빙 무차. 건강에 좋은 물을 언제 어디서든 쉽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특허도 받았다. 따끈한 차 한 잔으로 온몸을 녹이고 카메라에 담긴 곤줄박이의 모습도 확인해 본다. 까마귀들 뭐 기러기들 앉아 있으면 그거 날아가는 거 찍으려고 말이야 돌멩이 던지고 아유 그런 사람들 보면 아주 꼴보기 싫어요, 그죠?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 아유. 완전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못 찍어도. 아유. 부부뿐만 아니라 이곳을 찾는 많은 사람들과 서로 마음을 나누는 곤줄박이. 순수한 자연을 느끼고 세와 교감하는 특별한 순간이다. 모두들 안전하게 조심해서 사진들 찍고 좋은 작품들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진 클럽에 DS 클럽에 조금 더 많은 회원들이 좀 왔으면 좋겠어요. 여자 회원들로 특히 여자애들이 너무 없어서 제가 좀 너무 진심이에요. 새해에도 이 곤줄박이라든가 각종 동식물하고 친해져서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곤줄박이와의 특별한 인연. 접촉했던 산골마을 부부에게 더없이 반가운 손님이다. 곤줄박이 덕분에 겨울이 더욱 기다려질 것 같은데 곤줄박이의 날개짓 하나에 기쁨이 넘치는 만큼 이 인연이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라본다. 곤줄박이야, 너가 있어서 이 겨울이 더욱 따뜻하고 행복하단다. 네, 이 부부에게 친구이자 자식이 되어준 건 바로 곤줄박이였습니다. 사실 야생동물과 친해지는 게 쉽지가 않은데 사람과 친해지는 모습 보니까 참 귀여운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겨울마다 곤줄박이 보러 많은 분들이 오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앞으로 그 뜻깊은 인연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남도학숙에서 1월 18일부터 22일까지 신규 입사생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남도학숙은 서울시 소재 4년제 이상 대학 또 대학원에 재학 중인 우리고장 출신 대학생들의 경제적 분압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 중입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425명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남도학숙 장학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시에선 1월 4일부터 여수시 내 소상공인 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어려워진 경제로 힘든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주고자 추진됐는데요. 여수시에 1년 이상 영업을 유지하고 있으며 신용에 문제가 없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여수시청 산단지원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